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제 수학초 첫 번째 단원인데, 음, 극한에 대해서 먼저, 지금까지 수학초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조금 낯선, 하지만 또 재미도 있을 거야. 자, 극한이라고 하면, 음, 음, 이거는 처음에 먼저 강조 한번 하고 시작할까?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아니다. 함수값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는 fx라고 하면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선들을 다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알파라는 게 어, 이 알파라는 x가 알파일 때 함수값은 아마 f 알파일 거야. 그치?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거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여기는 1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뭐 3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1에 대한 함수값은 3이다. 라고 말해.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에 대한 함수값은 3이다. 라고 말을 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함수값을 공부를 해왔어. 그런데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알파라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뭐가 나오냐? 가까이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극한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1로 가까이 가볼게. 1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가면 그러면 1보다 작은 뭐 수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x가 이렇게 그러면 1이 1보다 왼쪽에서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얘고 조금 안쪽으로 가까이 왔어. 가까이 오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얘고 또 조금 더 안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얘고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함수값이 어디로 해가냐면 무언가 여기 있는 값으로 접근해 가지. 그지? 어, 이해됐나? 여기에 사실 구멍이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구멍이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 얘도 fx로 하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도 1보다 1의 왼쪽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 안쪽으로 1에 좀 가까워지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 그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1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함수값은 점점 뭔지 몰라도 3에 가까이 간다. 이런 거지. 3에 뭐가 없잖아. 없다 하더라도 이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3에 뭐 1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어도 되고 지금처럼 없어도 되고 어쨌든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 그지? 3으로 가까이 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1로 갈 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표현을. x가 1로 갈 때 이 fx는 뭐냐면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왜 극한이라고 말해. 근데 이거를 음,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왕이면 더 자세하게 더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즉 기호를 써서 표현해보자 이런 거야. 이거를 리미트라는 기호를 쓸 거야. 리미테이션, 리미트, 뭐 제한, 극한 이런 거지. 수학에서 극한을 표시하는 거는 LIM, 리미트라고 한다. 리미트 그리고 어떻게 냐면 x는 1로 갈 때 이 함수는
2다가 아니라 3이다가 아니야. 3에 이럴 때 구멍 뻥 뚫려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3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표기법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거야. 뭐 보통은 이제 밑에처럼 표현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지. 이거는 여기 등호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함수값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 어, 극한 극한 값이 이 함수의 극한 값이 3이다. 또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 극한이 3이다. 극한 자체가 그냥 명사로 쓰이는 거야. 또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 수렴한다.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이겠지. 또는 수렴값이 3이다. 모두 같이 쓰는 말이야. 수렴값이 3이다. 이해되지? 이 모든 이런 표현들을 기호로 쓰면 그냥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3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극한은 함수값이 아니라는 말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극한은 뭐다? 함수값이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든 없든 거기로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야. 계속해서 가까이 가야 돼. 일단 뭐 두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이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수렴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수렴이 뭐냐? 수렴이 뭐냐? 수렴은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발산인데 다시 말하면 수렴하고 발산은 반대다. 수렴하고 발산은 반대다. 같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반대야. 수렴은 엄밀히 말하면은 발산이 아니면 수렴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모두 발산인 거야.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말은 뭐냐? 발산한다는 말은 뭐냐? 뭐 함수 그래프 가지고 바로 뭐 나타내 보면 조금 전에 수렴하는 예를 지금 위에서 들어본 거야. 얘는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어, 이렇게 보자. 아까 1로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1로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봤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어. 그지?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고 좀 더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고 또 가까이 오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고 그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얘가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 얘는 역시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물론 1에 대한 함수값이 없다 하더라도 오른쪽에서 없다 하더라도 1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구멍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여기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보자. 이것도 여기였는데 함수값이 또 이 가까이 오면 이만큼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지금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눈치챘어? 얘도 역시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그죠? 함수값이 3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줄 건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를 왼쪽 극한, 왼쪽 극한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뭐 한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좌극한, 좌극한이라고 한다. 어, 당연히 오른쪽에서 가는 거는 오른쪽 극한은 그러면은 한자를 쓰면 뭐겠어? 오른쪽 우. 이거를 오른쪽 우극한이라고 불러준다. 그지?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가 분명히 존재하네. 그치? 이 수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으로 모아지면 같은 곳으로 모아지면
그러면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말하자 이거지.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한다고도 하지만 이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도 말해. 그러니까 이걸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긴 한데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좌극한도 어딘가에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수렴한다고 말해. 가까이 간다. 이 말을 수렴한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좌극한은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고 여기 지금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우극한도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어딘가로 가까이 가는 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있지. 어떤 게 있냐면 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해볼까? y는 뭐 x분의 1 해보자. 가장 대표적인 거야. 이게 뭐 많아.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 함수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잖아.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0을 기준으로 하면 0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이 함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점점 뭐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겠지? 어딘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한없이 어, 한없이 작아지는 거지. 이때 작아진다는 거는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작아진다가 아니고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100억, 1000억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말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를 뭐라고 하냐면 커진다는 거는 무한대라고 불러줘. 이거를 무한대라고 하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야. 반대로 위로 한없이 커지고 있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끝나면 여기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이거 0으로 가까이 가보자. 그러면 이거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무한히 커지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로 커진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말해. 이거를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 다른 말로 뭐라고?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 한다 이거지.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번 다시 강조하면 커진다라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커지든 양의 방향으로 커지든 커진다라는 거는 어딘가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닌 상황을 우리가 발산한다고 말한다는 거야. 발산. 수렴, 수렴하지 않는 경우지. 수렴한다라는 거는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얘를 이쪽으로 계속 가져가 볼게. x를 계속 키워가면 얘는 한없이 어디로 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이제 예를 들면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 x가 100이냐, 100이면 100분의 1, 1000이면 1000분의 1, 만이면 만분의 1, 5억이면 5억분의 1, 1000억이면 1000억분의 1, 점점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지? 이거는 이 x를 이쪽으로 계속 크게 하면 얘는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수렴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딘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무한히 커지게 된다. 이 무한히 커지게 되는 거를 발산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가까이 간다가 수렴이고 그러지 않는다가 발산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렴하고 발산은 반대야. 발산은 무슨 말이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나타내면 모두 발산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함수도 존재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함수도 사인 같은 거, 사인 함수 보면 이렇게 가잖아, 그지? 사인 함수도 얘를 무한히 x를 키워보면 얘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어, sin x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얘는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어딘가에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걸 발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자, 이제 하나 더 해보자. 아니, 하나 더가 아니라 이미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표기를 써서 한번 해보자. 아까 여기 자극한, 우극한 얘기했는데 자극한, 우극한을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겨. 그지? 어, 아까 크기가 작다 이런 말 했었는데, 그지? 크기가 작다라는 거는 어,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나? 이쪽으로 커지는 거는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고 말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음수를 뭐 생각하면 작아진다라고 말을 해왔지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천 이렇게 마이너스 100억 이렇게 가는 거는 이런 거는 작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커진다.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커지는 거야. 방향이 다를 뿐 커지는 거야. 다시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작아진다라는 거는 이것도 얘기했지만 작아진다라는 건 이런 거지. 10분의 1 쓰면 자리 없겠다. 10분의 1 작아진다는 거는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뭐 계속 하다가 뭐 억분의 1, 1억분의 1 하다가 뭐 100억분의 1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지. 0.1, 0.0000001, 0.000000001 뭐 이렇게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걸 크기가 작아진다고 말해. 그러면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무한히 커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무한히 커지는 거를 무한대라고 하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무한히 작아진다는 개념을 무한소라고 불러줄 거야. 무한소라는 거를 표기를 수학에서는 그냥 0이라는 기호로 같이 써. 그렇다고 해서 진짜 0은 아니야. 0이라는 거는 정말 0인 거잖아. 그런데 무한소는 0이라는 표기를 쓰긴 하지만, 기호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0은 아니라는 거야. 0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크기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야. 무한대나 무한소는 상태에 관한 얘기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 이거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작아진다라는 말을 무한소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죠. 여기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서 이걸 빼. 0은 0이 아니고 무한소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에서 0 뺐다는 얘기는 어쨌든 0.0000000 아무리 작아도 1에서 뺐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겠지. 그래서 왼쪽을 나타낼 때는 1-0이라고 표현해. 여기 왼쪽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는 어때? 눈치챘어? 1 플러스 무한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1 플러스 무한소. 그래서 왼쪽 극한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 극한을 나타낼 때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0으로 표현할 때, 갈 때, 이 fx는 3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 극한을 표현할 때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 0
없어지면 사실은 무한소야.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얘도 3이 되겠다. 그지? 그런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 0이라는 말은 이제 무한소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 그래서 이 0을 이렇게 빼고 쓰는 거야. 빼고 여기도 0을 빼고 쓰는 거야. 무한소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뭐 했다 안 했다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쓰지 않아.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가 보다 1의 오른쪽 극한이구나. 1 마이너스 이거는 왼쪽 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단원의 최종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수학2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아까 같은 말에 보여서 수렴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으로 번역이 통역이 되어야 돼.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우극한이 존재한다. 이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수렴한다는 말과 같은 거야. 존재하고 둘의 값이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이거를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해야 돼. 그리고 둘의 값이 같으면 비로소 그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해. 하나만 뭐 다시 얘기해 볼까? 여기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y는 x 제곱분의 1 또는 y는 x의 절대값분의 1. 이 두 그래프는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0에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을 보자. 그러면 왼쪽 극한도 날아가 버리고 하늘로 무한대로 오른쪽 극한도 무한대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이것도 리미트 x 0의 왼쪽 극한 x 제곱분의 1에 대한 왼쪽 극한은 무한대이고 리미트 x 0의 우극한 이것도 무한대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값으로 가니까 수렴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 둘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지만 수렴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치? 존재해야 되는데 수렴해야 되는데 그 둘이 수렴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값이 같아도 둘 다 무한대라고 해도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함수는 x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동 번역이 돼야 돼. 통역이 돼야 돼.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극한이 존재해? 그 말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의 값이 같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다뤘어. 밑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1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는 이거는 함수값이야, 그지? F0,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0에서 함수값은 여기 점 찍혀 있지? 1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의 무슨 극한?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이다.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왼쪽에서 다가간다.
왼쪽에서 다가가면 함수값이 점점점 0으로 가고 있지. 그지? 함수값이 0으로 가까이 계속, 함수값이 계속 여기 있을 때는 여기였다가, 그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였다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였다가 계속해서 지금 0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극한이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은 0이 된다. 이번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의 우극한 1을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면, 그러면 함수값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을 때는 이거, 그치? 더 가까이 오면, 아이고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펜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여기 있을 때는 함수값이 여기, 더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 더 가까이 오면은 함수값이 어디로 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보여? 점점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그죠? 그래서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치? 1에서의 함수값은 지우고 해볼까? 함수값은 얼마다? 1의 우극한은 3이 된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그래프로, 일본에서는 그래프로 줬지만 이번에서는 그래프로 주지 않았네. 그래프를 주지 않았지만 여기 의미가 뭐냐면 3의 오른쪽에서는 이걸 쓰고 왼쪽에서는 이걸 쓴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얘기는 했지만 한번 다시 돌아갔다 와야겠다. 이미 얘기한 거야. 둘이 극한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의 값이 같다라는 말이잖아. 이제 이게 극한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리미트 x가 어떤 a에서의 왼쪽 극한하고 그것이 리미트 a 오른쪽 극한하고 둘이 같을 때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같다 그러면 둘이 지금 알파는 상수라고 하면은 수렴하는 거지. 그러면은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둘 다 알파로 수렴하고 둘의 값이 같기 때문에 둘은 뭐 한다? 둘은 여기서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지. 그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 자, 여기 지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를 보니까 무슨 이게 뭐를 일으켜줘? 3에서의 극한, 이게 극한이잖아. 그죠? 3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리미트 x 3의 자극한, 3의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 된다. 그래야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지? 자, 왼쪽 극한을 지금 말할 때에는 왼쪽 3, 이 지금 왼쪽이잖아. 3의 왼쪽.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지? 3보다 작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쓰래. 아래에 있는 함수. 맞지? x제곱 더하기 2x.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0이야. 아이고, 뭐 좀 그래프가 너무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상한데?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떠보자. 마이너스 2고 0이야. 그러면 3이 3이 이런 데 있다고 봐. 그러면은 지금 3보다 작을 때는 어떤 걸 쓰냐면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를 쓰는 거잖아. 그지? 3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여기에 가까이 가겠지? 3 넣으면 얼마야? 15. 그지? 여기는 지금 15인데 15를 향해서 가까이 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왼쪽 극한은 지금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극한은 지금 k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인데 오른쪽 극한은 3, 3보다 큰 것 같을 때는 여기 어딘가 3이 어딘가 y절편이 여기 3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y절편 3이고 얘가 이렇게 일치함수잖아 지금. 맞지? 사실 기울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여기가 3이 있으면 3의 오른쪽 극한이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극한이 왼쪽 극한인 15하고 같아줘야만 될 거야. 그죠? 그 말은 뭐냐면 y는 kx 플러스 3이란 함수인데 3 집어넣으면 15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나 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물론 뭐 이제 극한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한 번만 포인트에서 짚어본다면 이게 지금 극한인데 극한이 어떻게 된다? 이 3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번역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이 같아야만 된다. 물론 둘 다 수렴해야 되고 근데 지금 왼쪽 극한에 함수가 분명하니까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했더니 15야. 그럼 오른쪽도 뭐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k가 4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었어. 자, 합성함수 극한을 보자. 합성함수 극한은 사실 극한에서는 다룰 수 있는 가장 극한 문제에서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음, 일단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합성함수 극한은 따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테니까 일단은 되는 데까지만 이해를 해봐. 합성함수의 극한은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1에서의 우극한이잖아, 그지?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을 이 안에 있는 함수에서 찾는 거야. 1에서의 우극한 1 여기 있는데 1의 우극한이 얼마야? 1의 우극한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로 가까이 간다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1로 뭐 하고 있었어? 커지고 있었지.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1로 커지고 있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1로 커지고 있다. 커지는 커진다. 뭐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1로 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냐면 1로 커지는 거를 그 바깥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1로 커지는 극한을 살펴보는 거야. 이해돼? 이게 지금 합성이니까 안쪽부터 나오는 건데 안쪽에 있는 함수가 1로 커지는 거니까 바깥쪽 함수에서는 1로 커지는 걸 살펴보는 거야. 1로 커지는 극한은 왼쪽 극한이지. 그죠? 보니까 얘가 점점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 여기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0의 우극한을 먼저 하는 거야. 안쪽 함수를 먼저 살펴보는 거야. 안쪽 함수는 fx인데 0의 오른쪽 극한은 0의 오른쪽에서 달려가는 극한은 점점점 마이너스 1로 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로 커지고 있는 중이지. 커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커진다는 거를 이 다음 함수에서 적용시켜 본다는 거야. 다 바깥에 있는 함수 또 역시 fx인데 마이너스 1로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커지면 얘는 점점 어디로 가냐면 여기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에 지금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관심 없다고 했어. 1로 가까이 간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서 이 합성함수 극한은 플러스 1이 된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합성함수 극한은 다시 더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좋아. 뭐 더 있다고 했는데 미리 뒤에 가가지고 문제 한번 더 해볼게. 음, 여기 대표 문제 하나씩만 더 해볼게. 자, 14번은 어떤 의미냐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래. 그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봐도 0이죠? 0. 그다음에 0에서의 우극한은 0에서의 오른쪽 극한은 뭐다?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1이 아니야. 거기 구멍 뻥 뚫렸잖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1로 가까이 간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냐면 1의 좌극한, 1의 왼쪽 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지? 다 합치면 1이 되겠다. 이해됐나? 이번에는 함수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지? 여기 좀 같은 거니까 해보자. 이거는 2에서의 극한이잖아. 그지?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좌극한 하고 그러면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 그치?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 지금 이 함수가 둘 다 지금 미지수가 들어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지? 하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물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지금 0이야. 그지? 그러면 2가 이쯤에 있겠지? 위에 있는 함수 말이야. 2의 우극한이네. 오른쪽 극한이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겠지?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거기가 사실은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뭐 굳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4-2k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의 오른쪽 극한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4-2k가 되는 거야. 그지? 왼쪽 극한은 1차 함수인데 y절편이 뭐 8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2가 뭐 어딘가 있겠지. 그지? 2가 있어. 그러면 2, 2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얼마냐면 2k 플러스 8이야. 그죠? 얘는 함수가 kx 플러스 8이니까. 그지? 2k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가면 얘도 이렇게 작아지면서 다가가는데 어디로 다가가냐면 2k 플러스 8로 다가가겠지. 그죠? 그래서 2의 왼쪽 극한, 좌극한은 2k 플러스 8이다. 근데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4k는 마이너스 4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뭐.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극한이라고 한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 얘기야. 18번은 뭐 지금 아까 뭐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할 때 했지만 문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한번 보자. 처음일 테니까. 기억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1차 함수야. 그치? 1차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거를 극한을 보니까 무한대로 보내보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를 이쪽으로 한없이 아니 한없이 크게 하는 거를 무한대로 간다고 해. 그럼 이 함수도 지금 어떻게 돼? 한없이 커지겠지 뭐, 그죠? 한없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발산한다고 했지. 그지? 어딘가 하나의 값으로, 상수값으로 모아지지 않는 거. 이거를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걸 발산한다고 하는데, 발산하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지? 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뭐냐면 1에서의 극한이야. 1에서의 극한이라는 거는 1의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을 다 봐야 되는데 둘 다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있어? 루트 2가 있잖아. 둘 다 루트 2로 왼쪽 극한이나 오른쪽 극한이나 다 둘 다 루트 2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디귿은 이 함수는 뭐 유리함수잖아. 그치? 유리함수를 그려보자. 이거는 x분의 1이 점근선이 지금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씩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재밌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를 양의 무한대, 왼쪽으로 커지는 거를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기도 했어. 이건 작아지는 거라고 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작아지는 거는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인 거고,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양의 방향으로 커지냐, 음의 방향으로 커지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지금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는 거잖아.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얘는. 한없이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한없이 커졌더니, 어떻게 되지? 점점 계속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게, 1로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1로 이렇게 계속 근접해 가지. 유리함수니까. 얘는 1로 근접해 간다.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극한값은 1이다. 수렴값은 1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리을은 이게 0에서의 뭐라고? 0에서의 극한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극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 0보다 0의 우극한, 뭐 0의 좌극한 이거를 살펴보는 거야. 0의 지금 우극한 봤어. 위에는 우극한이고 0의 좌극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만 그려보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그래프가 보다 이게 더 편해. 자, 이건 뭐야?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지. 조금이라도 큰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x는 양수니까 절대값 벗기고 나올 때 이 x가 조금이라도 큰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 x는 x가 조금이라도 큰 양수니까 그냥 나와. 그러면은 양수니까 뭐가 되냐면 어, 음, 이 뭐냐 약분돼가지고 x분의 x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리미트 1 이게 돼. 그러면 상수함수잖아. 그치? 여기가 1 이렇게 있어. 1은 0으로 보내면 0의 오른쪽 극한 0의 오른쪽 극한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그치?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0의 왼쪽 극한이 보자. 이 0보다 조금이더 작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절대값을 벗기고 나올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약분하면 이번에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 그지? 그러면 그려볼까? 얘는 마이너스 1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0의 왼쪽 극한은 마이너스 1이지 뭐. 계속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지?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극한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거는 1이 됐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극한이 존재하냐? 그러면 나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보겠다. 근데 둘이 다르게, 그러니까 각각은 수렴하지만 둘이 다른 곳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19번으로 정리를, 19번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자, 여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각각 수렴하고 둘이 같으냐 이런 거지. 1에서의 왼쪽 극한은 2로 가고 있고 오른쪽 극한은 1로 가고 있지. 그지? 그지? 1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지금. 1로. 여기는 왼쪽 극한은 2로 가까이 가고 있고. 둘은 각각은 수렴하지만 둘이 수렴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2에서의 극한은 역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을 살펴보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나 오른쪽에서 다가가나 0이 되고 있는 거지.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여기 구멍 뚫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다.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0이니까.
자, 디귿.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잖아. 아무거나 잡아도 그 점에서는 극한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사이의 이 범위에서는 어떤 점을 잡아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자극한 우극한이 아예 다른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이 범위 안에는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한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 극한 한 번만 해볼게. 아까는 아까는 F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G하고 F하고 두 개가 있다. 그지? 합성함수 극한을 이해해버리면 아주 쉬워. 자, 0의 좌극한을 보는데 안쪽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fx를 보는 거니까 지금 이 함수를 보는 거지. 0의 왼쪽 극한을 봤더니 점점점 1로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가까이 가고 있지. 중요한 거는 1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로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치? 1로 커진다. 그러면 G에서는 1로 커지는 극한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G에서는 1로 커지는 극한, 즉 좌극한을 봐야 되는데 왼쪽 극한은 지금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합성함수 극한은 2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의 우극한을 보는데 먼저 안에 있는 게 GX야. 오른쪽에 있는 GX부터 보는 거야. 1의 우극한을 여기서 보면 왼쪽 우극한을 보면 오른쪽 극한을 보면 1로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1로 작아지고 있어. 그죠?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면 1로 작아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F에 가서는 1로 작아지는 극한을 봐야 된다 이거지. 1로 작아지는 극한이니까 얘는 2로 커지네. 그죠? 1로 작아지면 함수는 2를 향해 달려가지. 그죠? 여기서까지는 2가 된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지. 그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네. 여기 이거를 한번 해보자. 22번을 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보면 까다로우니까 이걸 해보자. 자, 아니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자. 안에 들어있는 거를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gx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됐어? 다시 한번 써줄까? 0의 자극한 어, F에다가 지금 G를 합성시킨 거잖아? 합성함수 모르면 좀 어렵겠다, 그지? 자, 0이 자극한인데 GX를 지금 그려보자. GX는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F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맞지? 이런 함수야. GX는 얘는 X 플러스 1이다. 이런 거야. 그런데 자, 0의 좌극한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0의 좌극한을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GX부터 따지는 거야. 0이 여기 있는데 좌극한, 왼쪽 극한은 1로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한다?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로 커지는 극한을 F에서 찾아보는 거지. 1로 커지는 극한은 왼쪽 극한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점점 2로 수렴한다.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를 치환했더니 쉽다. 2라고 금방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이 내부가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치환한다. 이번에는 얘를 h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러면 다시 쓰면 얘도 뭐 익숙해지면 다시 쓸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다시 써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hx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지? hx는 뭐가 된다? hx는 마이너스 x가 된다.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기 전에는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를 습관을 들여. 자, 여기는
1의 좌극한을 구하는데 안쪽에 있는 hx부터 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 1이 있다면 얘는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 1의 왼쪽 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1로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마이너스 1로 작아진다? f에서 마이너스 1로 작아지는 극한을 따라 이런 거지. 마이너스 1로 작아지는 우극한을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지. 그지?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합성함수 극한은 사실은 이렇게 주어지면 함수가 두 개가 그래프로 주어지면 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기출됐던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인데 23번 같은 거. 그 여기 지금 복잡하지? 복잡하면 어떻게 알아? 복잡하면 치환해라. 여기 복잡하면 치환해라. 이 부분을 gx라고 치환해 보면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f에다가 g를 합성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gx를 밑에다가 그려보면 gx를 유리함수네, 그지? 유리함수는 점근선부터 그리면 되는 거잖아. 점근선이 얼마야? t축의 점근선은 2. 여기가 점근선, 그지? 그다음에 y는 점근선이 얼마냐면 1 이런 식이다. 그다음에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런 데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0 집어넣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쌍곡선이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런데 자, 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t 안쪽에 있는 걸 무한대를 여기 지금 gx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엄밀히 말하면 t에 관한 함수니까 gt라고 해야지. 그지?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합성되면 안쪽부터 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게 지금 gt인데 gt를 무한대로 보내. t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면 얘가 계속해서 어디로 가? 지금 1에 가까이 가지. 1이 되지는 않아. 1에 닿지는 않아. 그런데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이 점근선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단 1로 가까이 가는 건 좋은데 뭐가 되냐면 작아지면서 다가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1로 작아지니까 F에서는 1로 작아지는 극한을 본다. 1로 작아지는 극한은 2로 가고 있지. 2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쪽은 왼쪽은 2가 된다는 거야. 오른쪽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를 치환해보겠지? 얘를 HT라고 한번 치환해 놓고 똑같이 해봐. 이거는 혼자 풀어봐야지. 좋았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극한의 정의야. 사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일단은, 음, 그런 문제가 지금은 살펴봐도 없으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아니다, 여기, 21번에 있네. 21번에 있는데, 이거는 먼저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네 또. 자,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해볼게. 디귿만 해볼게. 여기 지금 합성됐지, 이제 합성됐는데 이 함수를 뭐 헷갈리면 그려놓고 해도 돼. 시간이 뭐 있으면 당연히 그리면 되지. 물론 이제 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는 거고,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2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2라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x-1, 0 지금 마이너스 1, 0일 때는 그리고 뭐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함수야. 자, 이거를 한번 합성해 보자. 자, 0의 오른쪽 극한인데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한다고 했잖아. 그죠? 지금 뭘 해볼 거냐?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푸냐면 0의 오른쪽 극한을 봤더니
어떠냐? 0이 오른쪽 극한을 봤더니 여기가 0이잖아. 여기 오른쪽 극한을 봤더니 어, 2도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분명해. 그지? 2도 가까이 가는 거는 분명한데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지. 뭐냐면 2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막 이런 거 따졌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플랫 그냥 계속 2야. 그지? 가까이 가더라도 계속 2로 유지된 채로 가까이 가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럼 그 다음 번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럴 때는 함수값을 찾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설명이야. 함수값을 찾는다. f2가 얼마냐? 이런 거. 이해돼? 지금 설명한 게 2로 같다. 유지된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서는 그냥 이 f에 대한 2의 함수값을 찾는다. 여기 2가 여기 있으면 이때 함수값은 역시 2가 되니까 결국엔 얘가 2가 된다. 이것은 지금 아닌 게 되는 거지. 이해돼? 변함이 없으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뭐 2로 커지네, 1로 작아지네 막 그랬는데 그 변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유지 그냥 함수값을 찾는다. 이게 다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 하나만 더 해볼게. 극한의 성질을 극한의 성질을 공부해 보려고. 극한의 성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음, 내용은 극한의 성질은 여기 뭐 이걸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 뭐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버릴게. 하지만 중요하긴 해. 또 뭐 시험 문제로 따진다면 4번 문제는 또 중요하기도 해. 자, 이 스타일을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얘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fx라는 함수는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나 봐.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여기 무슨 뭐 어떤 함수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서 다만 fx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커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있는 거잖아. fx가 이런 생겼다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 크기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지. 그죠?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 음,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뭐 g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gx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로 좀 이런 게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긴 거를 복잡하다고 하지.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는 뭘 한다? 복잡? 그럼 무조건 뭐야? 치환을 한다. 치환. 그러면 얘를 한번 h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어. 이거 치환했는데 뭘 얻을 수 있냐면, 야,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뭐를? hx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로 가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두 번째는 뭘 얻어낼 수 있냐면, 3fx-gx를 hx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gx는 3fx-hx라고 할 수 있어. 왜 갑자기 fx라고 나타내지 않고 gx라고 나타냈냐? fx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gx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정보를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거지. fx는 여기 정보 나와 있고 hx도 정보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gx에 대한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들을 가지고 나타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gx가 여기 보이잖아?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리미트 9fx 이거 뭐 할 거 없고 마이너스 6fx 분모하는 거야. 마이너스 2배 하는 거니까 플러스 2hx 분자는 3fx 플러스 6fx 마이너스 2h of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자 리미트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얘는 3 분모 3fx 플러스 2hx 분의 얘는 9fx 마이너스
EH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음, 아까 f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나눠버리면 얘는 3 플러스 2 곱하기 fx분의 hx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는 9 마이너스 2 곱하기 fx분의 hx 이런 식이 된다. 그죠? 자, 음, 이 성질이 이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아직은 뭐 이게 지금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다 한번 가지고 해보자. 이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fx를 어, 나눠서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운 거 아니니까 좀 그러네. fx를 가장 단순하게 x라고 하자. 그지? fx라고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어, fx는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잖아. 그지?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fx의 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hx는 아까 뭐 1이라고 하자. 1.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거 있잖아. 여기까지 정리한 거를 가지고 풀어볼게. 어, 여기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3x 플러스 2분의 9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유리함수가 되는 거지. 유리함수가 되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점근선 y는 3, 그리고 0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1.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거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얘를 무한대로 막 보내면 지금 이게 아까 9, 3이지 3.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3으로 근접해 가는 거지. 몇 번 봤지만 아까. 3으로 계속 커진다. 3으로 가까이 간다. 3으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지. 3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극한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니까.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해서 극한이 3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음, 밑에 있는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금방 푸는 거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못 푸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는 사실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야. 이제 이 밑에 있는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풀 건데 이거는 밑에 다음 그래프의 아니, 극한의 성질을 먼저 공부하고 다시 올라가서 할게. 극한의 성질은 아이고 어 아이고 극한의 성질은 음, 여기는 없네. 여기서 그냥 바로 설명하고 다시 풀어야겠네. 이게 파란색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파란색으로 이해가 됐으면.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 지금 내가 뭘 잘못 봤나? 외웠지? 극한의 성질에 이런 게 있어. 음, 리미트 어, fx 더하기 gx 이렇게 두 함수의 합에 대한 극한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서 얘를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자 여기를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얘를 뺀다 그러면 빼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음, 만약에 fx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때는 눈치챘겠지만 상수를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상수를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 밖으로 뺄 수 있어. 또 극한의 성질에 이게 이제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건가? 하지만 뭐 좀 해야 되겠어. 극한의 성질에 fx하고 gx하고 만약 곱해졌다 그러면 곱해져 있으면 이것도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건 정말 특이한 성질인데, 그지? 극한에서만 볼 수 있는 성질인데 아마 이 책 구성상 뒤에 나오는 것 같아. 먼저 좀 해보자. 여기 아주 특이하지?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은 각각을 극한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더 했는데 뭐가 있냐면 분수꼴. 그러니까 리미트 아이고 여기는 안 된다. 밑에다 해야겠다. 옆에다 해야겠다. 리미트 이거 원래 안 되는 건가? 너무 작게 써서 그런가? 리미트 어? 왜 안 되노? 옆에다 여기다 해볼게. 리미트 왜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안 되는 거야? 어, 리미트 어이? 음, 여기다가 잘 여기밖에 없다. 리미트 x 극한을 하는데 나눗셈의 극한, 나눗셈, 몫에 대한 극한도 아주 특이해. 리미트 뭐 하는 거냐? 잘 읽어보자 그러잖아. 이것도 각각의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성립해. 아주 특이하지. 아주 특이해 이거. 지금 선생님 별표 쳐놓은 거는 뭐냐면 극한에서만 볼 수 있는 성질이야. 다른 데서는 절대 상상도 하면 안 돼. 이 곱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곱해도 된다. 나눗셈도 어떤 두 함수의 나눗셈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 다 따로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곱셈도 따로 해도 되고, 나눗셈도 따로 해도 되고, 덧셈도 따로 해도 되고, 뺄셈도 따로 해도 되고, 상수배는 앞으로 빼도 되고, 그제? 하나만 더 한다면, 어떤 상수함수, 이거는 뭐 이미 한 건데, 어떤 상수에 대한 극한은 상수함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그냥 얘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아주 특이한 거 했어. 나눗셈에 대한 극한, 아니, 곱셈에 대한 극한, 이거는 아주 특이한 건데, 극한에서만 보는 거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이 성질을 모르면 옆에 거 설명할 수 없어서 한 거야. 설명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파란색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 유리함수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파란색처럼 풀지는 않아, 사실. 검정색처럼 풀 건데, 지금 본 것처럼 여기 왼쪽에서 조금 전에 했던 성질들 있잖아. 이것들을 가져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두 다 따로따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 더하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상수 2는 앞으로 빼내고 여기는 fx분의 hx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무한대로 보낼 때 9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상수 2는 앞으로 빼내고 2 곱하기 리미트 fx분의 g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보통은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이제. 왜냐면 극한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극한은 3에 대한 상수에 대한 극한은 그냥 상수가 나온다고 했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1로 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함수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이렇게 x분의 1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x분의 1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계속해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버려. 2 곱하기 0으로. 분자도 마찬가지로 9에 대한 함수, 아니, 극한값은 9고,
얘는 여전히 0으로 가는 극한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결국에는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함수 그려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같이.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뭐야? 음, 파란색 단계에서 그냥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더 어려워 보이겠지. 그런데 익숙해지면 나눠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검정색 방법으로. 알겠지? 자, 연습을 꼭 해야 돼. 오늘은 이 강의는 여기까지. 극한의 성질과 극한을 음, 뭐 극한의 정의와 성질, 그다음에 합성함수 극한 정도까지 해봤어. 합성함수 극한은 나중에 파트를 따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는 알아놓자. 사실 뭐 내용은 다 했어. 복습을 꼭 해가지고 어, 자기 거 만들어. 합성함수 극한은 뭐 한 번만 더 강조한다면 극한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합성함수 극한이고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합성함수 극한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데